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인천시도 공공임대 4만 호를 선언하며 인천형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을 모델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인천은 이를 위해 TF까지 꾸렸습니다. 이에 따라 과연 3기 계양 신도시의 기본주택 개념의 임대주택이 공급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과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안을 내놓으면서 인천시도 이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특히 임대주택 2만 호 공급안을 4만 호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소장님. 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역 공공 임대주택을 당초 2만 호에서 본인의 공약이었었는데요. 네. 4만 호까지 확대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검단 신도시에 지금 계속 물량이 공급이 되고 있는 주택이 이제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초 박남춘 시장의 공약보다는 다소 이제 늘려서 4만 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런 인천시의 열악한 이제 공공임대주택 사정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늘리기로 하면서 이제 TF까지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인천시가 공공임대 4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취지나 또 규모 면에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인천시가 정부의 수도권 그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서 2만 호에서 4만 호로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주거 안정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규모에서는 네. 너무도 좀 소극적이라 좀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천은 앞으로도 매립할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을 매립해서 택지를 민간에게 분양하지 말고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정책으로 한 10만 호 건설 계획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규모의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당초 계획보다 지금 2배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는 건데 민선 7기가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공급이 얼마나 됐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이제 당초 공약이었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2만 4천 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임기 4년 동안 이제 2만 4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당초에 밝혔었습니다. 네. 하지만 취임한 지 지금 2년이 되는 상황이었었죠. 지난 2020년 올해 6월 달에 지금까지 공급된 물량을 보게 되면은 19,000호 거의 지금 수치상으로는 당초 반 공약을 이상. 네. 반 이상이면 한참 거의 85% 이상 지금 이행을 했다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박남춘 시장의 당초 공약은 무난하게 이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더 추가로 반년 만에 그렇게 했으니까는 2만 원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로 이제 임차형 임대주택이라는 점인데요. 그게 무려 한 절반가량이 되는 수준입니다. 즉 LH에서 임시로 임차해주는 형식의 임대주택이라는 점에 있어서 과연 이게 맞춤형,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이냐라는 좀 비판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민간 사업자가 만든 주택을 매입을 해서 직접 건설하는 게 아니라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조성했다는 점도 이게 그냥 쉽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냐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분석이신 거예요? 꼭 그렇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맞춤형, 인천형이라는 개념이 임차형이라는 것으로 이제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네. LH가 아닌 일반 민간 사업자의 주택을 매입해서 제대로 맞춤형을 만들었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설 부분을 이렇게 병행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미진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이대용 소장이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면 LH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천의 임대아파트가 구성이 됐지 인천시가 리드해서 가는 인천형 그 임대아파트는 수준이 못 미친다.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까지도 그렇다고 짧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른 지자체와 이제 비교해서 인천 공공임대아파트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가 약 160만 호, 민간 임대 아파트가 약 140만 호, 합치면 한 300만 호가 임대 시장이 열려 있고, 시도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 72만 호 중 28만 호가 공공임대주택이고, 경기도는 86만 호 중 43만 호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네. 우리 인천은 13만 호 중 7만 7천 호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만 호의 인천에 임대 수요가 있는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고, 네. 앞으로 주거정의 실현 방향에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은 그만하자는 분위기라 인천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까지는 그럼 왜 이렇게 공공임대 그 공급 자체가 저조했던 걸까요? 결국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세금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LH의 경우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는 데 연간 약 5조 원의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 정상화 정책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다 보니 국민의 주거복지라는 상표를 달고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돈벌이에 나서면서 공급이 좀 수축이 되었고, 그동안 정부 정책도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공아파트 임대 비율을 굉장히 많이 낮춰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을 위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 이러다 보니 뉴스테이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등 그 공공의 역할이 민간한테 넘어가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소비자는 공공임대주택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그 민간 임대 아파트를 사야 되는 이중구에 직면하고 있다. 또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국토부의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주거 가구의 그 평균 주거 면적이 45.9m²입니다. 그 일반 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67.2m²입니다. 네. 그 수치상으로 보면 약 21.4m². 결국엔 그 평수로 보면 약 6평에서 7평 정도가 그 작아서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게 좀 현실이고, 주거 정의를 실현하고 그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그 정책의 변화도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이 드리겠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좀 공급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네. 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유 전 의원님은 지금 큰 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은 제가 왜 인천의 공급 물량이 좀 저조했느냐라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가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데가 바로 인천도시공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인천도시공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2010년경에 있어서 인천시의 재정 위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40%에 거의 육박을 하게 됩니다. 재정 위기 단체까지 가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시공사가 과연 주택을 지을 수 있겠느냐? 또 당시에 인천 도시공사의 대부분 자산이 현물 출처였었습니다.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비율은 약 2천억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도시공사가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박람춘 시장을 비롯해서 당시에 뭐 송영길, 그 이후에 유정복 시장 때도 이렇게 임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게 어려웠던 상황이라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즉 인천시의 재정난, 구조적인 문제가 근 10년 동안 인천의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천도시공사 경영평가에 있어서는요, 서울이나 경기 주택도시공사처럼 이제 얼마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하느냐가 평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정도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인천에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이요, 신규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때문에 공급에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인천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짓는 순간부터 적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천시에서는 그 소규모 주택들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그 소극적 형태를 띨 수밖에 없고, 네.
신규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이제 공급하는 정책은 중앙정부가 LH를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형식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 아파트가 경쟁력을 좀 가지려면 지금처럼 그 소규모 주택보다는 좀 더 넓은 평형대로 그 중산층까지 그 흡수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뭐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인천시가 이제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민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지적은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또 광역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또 인천 도시공사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제 재정 위기 때문에 인천 도시공사가 그렇게 해오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인천 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걸 해야 된다.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도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7일에 박남춘 시장이 이제 공사공단 대표자들 모여서 이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박 시장이 새로운 주택 정책을 구상 좀 해서 인천시를 좀 주택 공급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동영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 그 매입을 해서 그 보급을 하면 소규모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주거 여건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엔 그 공공 임대 아파트가 활성화되고 그 시민들한테 환영을 받으려고 하면 그 직접 건설을 해서 그 공공 아파트를 그 대량으로 공급해 줘야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인천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게요. 3개 신도시 용적률 확대를 시사하면서 계양 신도시에도 과연 임대주택이 들어설 것이냐. 공항 인근이라서 고도 제한이 있는데 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용적률 상향은 10%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고도 제한이나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용적률은 이제 올렸을 때 한 1만 7천 가구 정도 그 공급될 물량이 약 그 1만 9천 가구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네. 큰 그 영향은 미치지 않는데 이렇게 신도시의 그 용적률을 올려주는 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간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데는 뭐 지장이 없지만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10%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지만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건 어려운 부분이다. 민간 임대주택은 들어오는 건 가능하겠지만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네. 공공 임대 아파트를 늘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 기본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나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좀 근거는 조금 다르다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다가 주택을 127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좀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뭐 서울 36만 그리고 뭐 경기 75만, 인천 같은 경우는 15만 가구를 추가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계양 신도시, 3개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양 신도시도 용적률이 한 10% 정도 올라가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근에 김포공항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공항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의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턱을 넘기가 힘들 것이다. 대부분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 상향은 뭐 10%가 있으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적어도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포공항 반경 인근 4km 범위 내에서는 아파트가 15층 이상 더 높아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는 인천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공공 임대주택 아파트 공급 자체가 미미할 것이다. 뭐 물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기존과 동일할 것이다. 뭐 계양 신도시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양 신도시의 경우는 자족 도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면서 애초에도 주거 공급 규모 자체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이 산업용지가 좀 줄어들 거라 이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송도 신도시를 저는 이게 실패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산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 많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 주거과밀 도시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계양 신도시의 경우도 당장 산업용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발을 하면서 산업용지가 그 코로나 경기로 인해서 미분양이 크게 일어날 경우에 이거를 결국에는 또 송도 신도시처럼 주거단지로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계획을 변경해서 가는 일만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산업용지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장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예,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상향시키기가 어려운 지금 고도 제한이라고 네.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산업 용지를 줄이고 주택을 주택 용지를 이제 확대하는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정부 발표대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LH가 사업 시행자죠.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LH가 얼마만큼 이거를 따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LH가 뭐 아시다시피 국토부 산하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또 수익이 나는 주택을 만들어서 분양을 해서 손쉽게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LH가 마다할 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산업 용지가 주택 용지로 바뀌어서 주택 공급을 늘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계양 신도시의 자덕도시 기능은 약화된다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반면에 그만큼 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 주택은 그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 조금 늘어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이게 DB를 해제할 때 그 그린벨트죠.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해제할 때 기본적인 정책이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먹구시로 바꿔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일관된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고 앞으로의 임대주택 시장을 그 교란하는 행위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네. 산업단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도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시는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기도 기본주택을 모델로 한 인천 실정에 맞는 인천형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의 경우는 용적률 상향이나 토지 매입비 등의 정부 지원이 필수인데 인천도 이와 유사하다면 마찬가지가 되겠죠. 과연 어떤 형태가 될까요? 현재 인천시에서 19일 날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 지금 뭐 어떻게 형태, 방향을 얘기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은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경기도의 기본주택을 기본 모델로 한다고 인천시가 밝혔기 때문에 네.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 나이, 자산에 관계없이 즉 조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평생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겠다는 큰 방향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경기도와 좀 사례가 다른 점은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50%가량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신도시 내에다가 3개 신도시 내에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인천시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 부분에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비율이 20%에 불과합니다. LH가 80%고요. 2대8 구조에서 경기도는 45% 내지는 35% 정도 주택 도시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천은 그의 절반밖에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도 사례처럼 기본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 모델에 있어서는 같을 수 있겠지만은 경기도 사례처럼 공공 임대 주택을 신도시 내에다가 30-40% 이상 대폭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천형 기본주택은 어떤 형태로 가야지 이제 바람직할까요? 인천형 기본주택의 성공은 결국 의지에 저는 문제라고 저는 의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독자적인 개발보단 LH나 주택보증공사 이제 허구와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인천의 현실에 맞는 개발이 매우 중요한데 6대 그 광역시 중 전세 보증이나 임대 보증을 책임지는 주택보증공사가 없는 데가 바로 인천입니다. 이렇게 공사나 이렇게 마중물로 할 수 있는 공사공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과연 그 인천형 기본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이런 것부터 하나씩 손을 댄다고 하면 그 인천형 기본주택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인천시가 공공임대 4만 호를 선언했습니다.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